자, 다섯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 뒤늦게 사연을 보내셨는데, 원래는 이분 사연이 원래 목요일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급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하루 쉬기 때문에, 하루 쉬는 만큼 이 마지막 사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유튜브 계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이 꽤나 긴데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영상 몇 개 보다가 저도 고민이 생겨서 제보해 봅니다. 정리해서 쓴다고 했었지만 생각나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올해 25살 남자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나왔고요.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정말 시골입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겠습니다. 길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업계 건축과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공부 좀 해보자고 생각해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에서 특성화고 졸업 공무원 붙었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 기계직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플랜카드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생 때 잠도 되게 자주 잤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따라다니면서까지 오늘 배운 수업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복습하고 그렇게 성적은 학교에서 1등은 아니어도 상위권으로 유지했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자 특성화고 특별채용 공무원을 뽑는다고 시청교육청에서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때 저는 거기에 원서를 넣을 성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고3 졸업하면서 선배들처럼 20살에 입사해서 40년 동안 공직생활 해보자 생각하고 공무원반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부터 학교에 등교하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건축구조, 계획, 물리를 공부해요. 참고로 특채 공무원은 새가 못만 쳐요. 일반인들이랑 경쟁도 안 하고 다 같은 고등학생들이랑 경쟁해요. 그렇게 매일 학교에서 공무원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육청은 6월달 지방직, 서울직은 10월달이에요. 건축직 교육청은 고3 때 제가 못 치게 됩니다. 자격증이 한 개 더 부족해서 못 칩니다. 그래서 10월에 있는 서울직에 원서를 넣게 돼요. 2015년 때 제가 사는 지역의 특채 건축직을 뽑지 않아서요. 그렇게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공부를 해요. 책상에 딱 앉아서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책을 봤어요.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뽑아준 모의고사도 풀어보고요. 그렇게 10월에 서울직을 쳤는데 서울직 커트라인이 74점인데 저는 68점으로 떨어졌어요. 제 친구들은 토목직, 전기직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졌더라고요. 물론 제가 2015년 때 부족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2016년에 20살에 대학은 안 가고 특별채용 공무원을 준비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사람 필요하다고 제가 고등학교 나온 애들 보고 꼭 들어와 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청 6월에 5자리 난 거에서 18명이 지원했는데 교육청 시험에 떨어져요. 웃긴 게 18명 지원한 것 중에 한 명만 붙어요. 다 거랑 나서요. 커트라인이 평균 60점을 못 넘겨서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건축 구조가 너무 어려워서 35점 나오고 계획이 80점, 물리가 65점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과목이 과락이 나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때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10월 서울직 때 건축 구조가 70점, 계획이 75였나? 그랬을 거예요. 물리가 80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서울직은 경쟁자도 많고 빡세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 2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잠깐 한 달 동안 알바해서 용돈 좀 벌어 넣습니다. 놀고 싶지만 다시 책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공무원 된 것 때문에 호기심도 오기심도 활활 타오르더라고요. 이때 에드피디에 있는 건축 구조를 다지기 위해서 강의를 완전히 들었는데 정말 후회했어요. 건축 구조를 여태까지 독학만 했거든요. 아무튼 부족한 점을 어느 정도 다지고 공부를 시작해요. 6월달에 나온 교육청 자리 10명 뽑는다길래
이거 완전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016년 때 5자리 뽑는데 한 명만 붙었으니 4자리가 2017년에 내려온 거죠.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에 전화를 해서 건축과 학생들 좀 많이 붙어달라고 얘기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6월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의고사 풀 때는 평균 70에서 80점은 나오더라고요. 건축구조 계획은 일반직 구급 쳤을 땐 계획은 90, 구조는 70에서 80 나와요.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구조에서 무슨 생전 처음 묻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10문제가 토목 역학 문제였어요. 토목 안에 건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요. 건축구조의 4번, 12번 틀려서 떨어집니다. 건축구조 55점, 계획 95점, 물리 80점. 그때 진짜 너무 울었어요. 세상이 일어나 싶을 정도로요. 주위에서 떨어졌으니 알아주지도 않고 2017년에 교육청 시험 보기 전에 주위에서 너 이번에 문제 푸는 거 보니 확실히 합격하겠다고들 했는데 괜히 실망만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10월에 남은 서울직 다시 치게 되는데 그때 건축구조 90점, 계획 80, 물리 75점 나왔지만 서울직은 경쟁률이 세서 떨어지고 2018년 6월달 교육청도 건축구조 80, 계획 75, 물리 60, 마지막으로 시험을 미련 없이 치고 연애하고 펑펑 놀고 공익을 갔어요. 공익을 가게 된 이유가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공익을 갔어요. 훈련소 한 달 있고 공익을 가서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 스트레스 푼다고 놀고 공익을 복무하면서 작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단 집구석에서 놀고 뒹굴거리기는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주말 플러스 평일 매일매일 해오면서 느끼는 게 돈 벌기 참 어렵다. 그리고 돈을 벌면서 돈 맛을 알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이 나네요. 저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건 농사짓기, 자영업, 공무원 시험 준비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깡촌이라서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보통 다른 동네는 또 롯데리아, 햄버거집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 동네는 한 개가 끝이에요. 그냥 문화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는데 전문대라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나마 공부 좀 했는 성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대 여러 군데 붙었긴 했었어요. 어디를 썼냐면 제가 건축과를 나왔고 건축지구 준비했기에 건축과도 썼었고 건축과 말고도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반도체,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이런 데 썼거든요. 웃긴 게 건축과를 나오고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쪽으로 기초도 없는데 거기를 쓴 것도 무슨 생각으로 쓴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구랑 서울 쪽으로 썼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대구에 읽겠습니다. 영진전문대 반도체에 붙었는데 저보고 교수님이 너 허리 안 좋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공부시키고 전기 쪽으로 공부해서 사무직으로 일본에 취업하자는 소리에 솔직히 신선한 플러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신원 건축은 언제 붙는지 모르겠고 고민하는데 웬걸 서울의 전문대 여기 어디지 모르겠네. 인덕대학인가? 맞나요? 정보통신공학과 합격자 한 명이 합격 취소해서 제가 후보 순위로 붙었어요. 건축은 제가 생각했던 커트라인에 비해 조그만 차이로 못 붙고 얼떨결에 인덕대 맞네요. 인덕대 정보통신공학과를 붙었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내용을 얘기했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고졸 투표 체험 건축지 시험 공부 미전에시 했지만 안 됐고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간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해서 빨리 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리가 안 좋아서 공익을 갔다. 두 번째, 공익을 전역하고 집에 나태해지기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평일 플러스 주말 매일매일 뛰고 있다. 세 번째,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배운 기술도 없고 해서 부모님이 전문대라도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라. 허리가 안 좋아서 일 업무가 조금이라도 편한 대로 가라. 그래서 건축도 건축이지만 실내 건축 쪽으로 원서를 넣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학을 넣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맛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사람을 상대하니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번째, 알바하면서 짬 시간에 커말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랑도 상담을 해봤는데 너가 전문대 안 가면 2, 3년 동안 구체적으로 뭐를 할지 계획은 짜봤냐?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새 출발 좋죠. 그런데 사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뭐가 부담이냐면 과연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담입니다. 물론 등록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사실 저는 공무원 시험 2017년 교육청 떨어지고 난 뒤로 미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공직이라서 너는 끝까지 공무원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한 번 더 시험을 봤던 거고요. 다섯 번째, 지금 그냥 매일 알바 뛰면서 컴퓨터 자격증 몇 개 따면 어디 중소기업 사무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 동네에는 그런 중소기업 자체가 없어요. 아무튼 짜증나는 사회생활을 더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 그야 나중에 경험이 있어서 뭐를 더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워낙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군다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리하는 건 정말 못하거든요. 부모님 선생님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라는 식인데 사실 두려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힘들다. 자, 여러분들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좀 새벽 시간이라서 제대로 이 사연에 집중을 하고 들으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또박또박 읽는다고 읽었는데 중간에 제가 약간 좀 내용 전달이 좀 못된 부분도 있었고 잘못 읽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연이 너무 길어요.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읽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정성스레 사연을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최대한 또박또박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다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주무시러 가신 것 같은데요? 사연 내용이 반응이 없잖아. 지금 사연 내용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주무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차라리 마냥 놀았으면 차라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좀 놀걸. 좀 게임도 하고 좀 놀러 다니걸. 이 생각 안 들었어요?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 날 것 같았으면 어? 뭐하러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견념했을까? 그리고 유튜브 계정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고졸 전형도 쉽지가 않네요.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이 고졸 전형이 쉽지가 않네. 그리고 이 고졸 전형이 뭐 문제가 있어. 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학교에서 안 집어진 건데 이게 내가 봤을 때 공부를 잘못 시작했어.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반에 들어가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차라리 님이 학원 등록을 따로 해가지고 동강을 끊었어야 돼. 학교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 그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한테 돈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내 가지고 수업을 따로 공부했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봤을 때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 시험에 전문적으로 문제를 찝어지만 능력과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지는 않잖아요. 말 그대로 학교 선생님은 그냥 교과 과목 쌤이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 과목에 맞는 전문적인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강의가 생명이잖아요. 강의가 중요하잖아. 강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강이? 강의가 중요해요.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강의를 끊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본적인 어떤 좀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도 시험에 어떤 부분이 전문적으로 나오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를 통해서 이 수험 과목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높인 상태에서 시험을 봤었으면 저는 이게 고등학교 안에서 승부가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운도 없었던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어디에 시험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기출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파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거 맞는데 그냥 마냥 하는 거 이게. 마냥 하는 거. 이 공무원 공부는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차라리 난 하다못해 유튜브 계정님이 혹시 당근화 작업이라 들어봤습니까? 유튜브 계정님 혹시 당근화 작업이라 들어봤어요? 당근화 작업? 당근화 작업이라는 것 좀 알았으면 나는 이미 좀 무조건 붙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에 뭐냐면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 이거를. 당근화 작업 뭐냐 하면 시험 기출 범위와 시험 범위를 책에다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모의고사나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오답 노트 같은 거를 기본서에다 모조리 다 표시하는 겁니다. 밑줄 긋고 색깔별로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서만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기본서 하나의 모든 내용이 다 집약할 수 있도록 책에다 그 모든 표시를 다 해서 기본서만 돌리는 거예요. 이 보통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직렬에 뭐 7급이든 9급이든 심지어 사법고시에도 이걸 해요. 근데 책을 보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수험서를 보는 건 맞는데 그 책이 정말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면 수험서를 보는 건 맞지 그 책이 정말 좋은 기본서인지 아니면 그냥 낡아빠진 수험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험서도 어떤 수험생에 따라서 이 수험 책의 질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이 천차만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일일이 좀 어느 정도 책에다 표시하고 체크하면서 아,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출제되는 거라는 걸 좀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죠. 공부는 좀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력. 공부에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분석이에요. 어느 범위가 시험에 나오고 어느 범위의 함정을 많이 파고 어느 범위를 두 음자 따가지 외워야 되는지를 책에다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동화책 보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설책 보듯이. 그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됐고. 근데 유튜브 개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크네. 공부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장관님도 눈치 까시죠. 공부를 잘못했어. 혹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지으면 막 사지선다면 공무원 시험 보통 사지선다 아닙니까? 객관식에 1, 2, 3, 4가 있잖아요. 1, 2, 3, 4를 기본서에다 다 찾아봤어요? 어디 책에 몇 번의 그 문구가 나오는지 다 찾아봤어요? 아니 오답 지문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적었습니까? 책에다가 CF라 해가지고 갈로 해가지고 다 적었어요? 그 작업을 했습니까? 만약에 지문이 나오면 그 모든 지문을 책에다 표시했냐고 찾아봤냐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안 했죠? 왜 그걸로 치웁니까? 해설지가 보면 그러니까 이해되면 이해되는 거에 넘기고 그냥 치운 거 아니에요? 다 찾아봤어야지. 모의고사에는 모든 지문이 과연 책에 어디 있는지 다 찾아봤어야죠. 찾아보고 표시했어야죠. 이미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한번 보면 언젠간 까먹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야. 자, 계정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나간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맙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나간 것엔 미련을 두지 맙시다. 사실 이 사연을 적었다는 것 자체가 미련이 남아있다는 거 어느 정도. 사실 왜냐하면 이 사연들 고민 사연하고 메인 고민 사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님의 고민 사연은 현재 과거잖아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까지는 솔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메인은 이겁니다. 이미 현재 25살이고 이런저런 사유로 군대를 늦게 갔다 왔고 공익이고 허리가 안 좋아서
현장 일을 못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음? 어떻게? 그 영화 중에 여러분 내부자리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병헌 씨가 안상으로 나오잖아요. 그 건달로 그 이제 여자 스폰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떠나자 하는데 그 여자한테 이제 안상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가 버스는 미련을 버려. 예. 그러니까 님이 지금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버스예요.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무원 붙은 거하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히 눈물 나죠. 당연히 눈물 나지. 님이 만약에 열심히 안 했으면 모르겠어. 만약에 그 공부한다는 핑계로 맨 놀러 다니고 막 PC방 가서 게임하고 뭐 연애질하고 펑펑 놀았으면 억울하지 않겠죠. 그냥 내가 못한 거니까. 내가 공부를 소홀히 한 거니까. 근데 내가 봐도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잡아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공부 시작을 공부에 대한 어떤 방향성만 제대로 짚어줬으면 그냥 공무원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지나간 거고 눈물 나는 게 당연하죠. 눈물 나야지. 눈물 흘릴 줄 알아야지. 왜냐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야 돼. 내가 할 만큼 다 해봤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 시험 여러 번 기회를 봤잖아요. 한 번만 시험 치고 접은 게 아니라 할 만큼 다 해봤잖아 이미. 2015년부터 18년까지 거의 7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할 만큼 한 거예요 내 딴에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안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진 노력과 열정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러 번 거듭한 시험을 봤는데 안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변에 누가 공무원 하는 거라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에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아닌 일을 찾는 거예요. 그거랑 계속 나랑 연관 짓지 마세요. 계정님. 막상 들어가서 실망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계정님. 물론 그 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하면서 사표 쓰고 싶은 사람, 때려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고졸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계정님.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고졸 전형이 오히려 현직자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고졸로 들어간 사람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이게 좋은 제도로 곽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응 못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커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어린 나이 때 뽑아가지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일도 못하는 사람 나이 아무것도 생각 모르는 핏덩어리도 뽑아가지고 일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뭐 이성년자 티도 안 나는데 뭐 고등학교도 뭐 남고생 여고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켰더니 뭐 일도 못하고 맨날 울고 짜고 막 징징거리고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 고졸 채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현직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물론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 다 겪었겠죠 아마. 님 고등학교 나왔던 동기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뭐 쭉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20살에 뭐 공무원 시험 들어갔지만 정년까지 버틸지 잘려서 나올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랑 친하지 않은 애 중에 서울 전기지 퇴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 안 맞아서 퇴사한 거예요. 지금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자기가 이 맞다 천직이다 그게 아니라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계정님.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나 딴 일 하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 주변 이제 지인들이 야,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만 고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기대를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사표 쓰고 싶은데 의원면책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아. 많다니까. 어느 직렬이든. 이미 마음은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당장이라 나오고 싶어. 근데 내가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것도 있고 나오면 할 게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기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간다 하면 실망이 클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참고 울며 겨자 먹기 다니는 사람들도 졸라 많아요. 공무원 됐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실크로드, 원더랜드, 애들의 동상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 가시밭길이야 가시밭길. 그러니까 지금 고졸 특채로 들어간 사람도 이 가시밭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사실 저희 집안이 전부 공직이라서. 혹시 죄송한데 부모님이 혹시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부 다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혹시 떤 직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근데 부모님 시골 일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지방직 아니면 경찰일 것 같은데? 서울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면사무소, 행정, 면사무소 그리고 부모님 둘 다 행정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 왜 그런지 지금 일이 편하거든. 부모님 지금 짬밥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골이잖아요. 시골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 짬밥 지금 많으니까 편한 거야. 지금 자기가 편하니까 공무원이 좋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말단에 자기가 말단 처음 들어왔을 때 과연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부모님 편하다는 부모님 짬밥이 있고 급수가 높으니까 편하다 하는 거고 지금 말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졸라 힘들거든요.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뭐 6급 25호봉 26봉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99 4호봉이에요. 99 4호봉. 따까리 따까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무원 돼가지고 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지금 공무원 관직에 앉아가 짬밥 많이 드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처음 이 공직사에 발을 들였을 때도 공무원 인정 못 받았어요. 부모님 세대 때는. 공무원 족밥 취급받았어, 족밥. 예전에 9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 된다 하면 남자 새끼가 할 거 없어 그건 아냐? 이 등신 같은 녀석아. 이런 얘기 들었어요. 뻥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 공무원 됐을 때 정년 보장이 없었어요. 정년 보장이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공무원 원래 정년제도가 없었어요. 호봉제가 없었어요. 이게 IMF 들어오면서 생겨졌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없었어. 공무원도 정년 보장 연금제 없었다니까요.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대가 거듭하면서 공무원들이 너무 이제 복지나 이렇게 박하니까 하나씩 만들어 주다 보니까 좋아진 거예요. 이거 처음 알았다고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검색해 보면 공무원 노조도 없었고 연금도 없었고 호봉제도 없었어 옛날에. 그냥 박봉이었어 박봉. 근데 이제 이게 IMF 터지고 뭐 사기업도 박살나고 고용보장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입지가 갑자기 올라간 거지. 원래부터 좋았던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뭐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 직업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알 수 없는 거야. 뭐 지금은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공무원 직업 갈수록 안 좋아질 거예요. 공무원 직업. 그러니까 공무원 철밥통 유지가 되겠지. 유지가 되는 대신에 갖가지 공무원의 어떤 복지나 어떤 수당 같은 걸 다 줄일 거야. 칼질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 이 월급 그 수당 같은 거 보시면 건드릴 게 많거든요. 사실 초과 근무 수당도 원래 주면 안 돼요,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이 초과 근무 수당이 기본적으로 몇 시간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거 건드릴 가능성이 커요. 아마 장관님 아실 거예요. 공무원은 초과 수당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초과 근무도 안 하는데 초과 수당이 기본 몇 시간씩 급여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근무 시간 외에 내가 초과로 몇 시간 근무했을 때 그 초과만큼 가산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초과 수당을 안 해요. 그냥 기본 근무 칼퇴근 했는데 이 돈을 월급에 가산돼가 돈을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FM대로 하면 원래 받을 돈이 아니니까. 걸고 넘어지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너무 좀 서두가 길었는데. 그러면 유튜브 계정님은 대학을 가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전문대를 가가지고 공부를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과 수당을 해가지고 근무 외 시간에 찍어가지고 돈을 받는 거면 그거는 아무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초과 수당을 안 하고도 초과 수당을 찍어서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설렘이 있다고요? 음, 저는 오히려 계정님이 이 시골이라는 어떤 이 꽉 막힌 곳을 나와서 부모님의 둥지를 벗어나서 생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죠. 왜냐?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고향 문턱을 벗어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이 그렇게 싫으면서 막상 시골 밖으로는 안 나갔잖아요. 시골이 그렇게 싫고 할 것도 없다, 비전도 없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해놓고 막상 시골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사연 속에서 봤을 때. 그러면 님이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시골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골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농사를 만약에 부모님 농사 꾸리면 농사라도 배우면 되는데 농사꾼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시골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 자체 공장이 없잖아요. 뭐 농사 지을 거 아니면 없잖아. 그러면 유튜브 계정님은 부모님이랑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계정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설레인 두려움은 누구에든지 다 있어요. 설레인 두려움은 어떤 인간이든지 다 있고 평생 안고 가야 돼요. 저도 내일 설레임과 두려움 다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 떨쳐질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레임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없을까? 저 학교를 다니는 알바하는데 돈 맛을 보고 나니 그저 건강히 채우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보니까 평일 주말에 같이 한다고 하는데 뭐 투잡을 하는 건가요? 근데 시골에서 아르바이트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시골에서?
식당 편의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얼마 정도 나와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것저것 계산해 봤을 때 100에서 130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유튜브 개념이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보통 최고 직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골 농협 아니에요, 농협? 농협 들어가는 방법 없어요? 시골 군단의 농협. 그거 보통 이제 인맥으로 들어가잖아요. 스펙보다는. 부모님한테 좀 힘써 달라고 해가지고, 푸시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시골에서 어떻게 좀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시골에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농협 거기는 없다고요? 참 어렵네, 이게. 사실 제가 유튜버님한테 공장 쪽 일을 추천하고 싶어도 허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대학을 가볼까가 아니라 대학을 정말 가려면 열심히 해야지 가는 거지. 그냥 갈까 말까 할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나아요. 대학을 가서 무조건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면 가는 거고, 그냥 한번 가볼까 할 거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허리가 척추 분리증이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학을 갔을 때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가야지. 그냥 대학을 한번 가볼까? 그냥 한번 발만 담가볼까? 척추 분리증. 좀 뭔가 좀 꽤나 아픈 그 질환인 것 같은데. 참. 대학을 그래도 한 번쯤 가보는 건 낫지 않을까요? 이분한테 원래는 폴리테크 추천하려고 했어. 근데 폴리테크 갈 수가 없네. 그냥 폴리텍을 가가지고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제 생산직이나 현장직을 노리는데 허리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현장은 힘들 것 같아요. 도저히 힘들 것 같아. 그렇다고 중소기업 그 환경 안 좋은 데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럼 컴퓨터밖에 없네. IT 쪽이네. 혹시 IT 쪽 생각해 본 적 있어요? IT 쪽? IT 계 쪽으로 한번 배워볼 생각 해본 적 있어요? IT. IT면 정보통신이네. 제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대학을 가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IT 관련 대학을 가서 IT 전공을 배워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IT는 컴퓨터라는 일이니까. 물론 IT 쪽은 돈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많이 막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IT를 하시게 되면 시골을 반드시 떠나셔야 될 거예요. 시골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 그래 늦지 않았죠. 늦진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25살이긴 하지만 그래 군필이잖아, 군필. 군대 갔다 왔잖아요. 됐어요. 전문대 졸업해도 27, 8이야. 늦은 나이 아니에요. 남자 나이 30 넘어가기 전까지 너는 늦은 나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늦은 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 늦은 거, 이게 약간 늦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완전히 늦었다고 말하긴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대 갔다 왔잖아. 어차피 군대 공익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문제도 어차피 이 내가 어떤 그런 그 군대 문제 지장이 받지 않는 일. 내가 봤을 땐 IT가 맞는 것 같아요. 님은 특히 물리적으로 일하거나 현장에서 하는 일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아마 이 일을 하시게 되면 GS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GS님 혹시 그 고전 게임의 GS예요?
고전 게임에 계셨던 GS님입니까? 님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고전 게임 그분 맞아요? 그 고전 게임 많이 보시는? 저니님 특이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아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맞습니까? 일단 반갑고요. 오늘 실시간 처음 왔다고요? 아프리카 안 보시고요? 아프리카 고전 게임 보신 게 아니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렵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마사님이 현실적으로 이거를 장래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을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학교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닐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 입학 원서 내고, 사실 영인전문대 반도체 붙었을 때 1번 취업 얘기 나왔을 때 사실 흔들린 거 있다고요. 근데 1번 취업하게 되면 1번도 막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1번도. 1번도 어려운 게 많아. 취업을 하고 나서. 타고까지 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IT 분야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구조라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계속 배워야 되죠. 저는 안 배우면 할 수가 없는 직업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공부가 곧 직업인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게 평생 업으로 살아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IT가 또 맞는 사람이 있는 게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한 분야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IT가 맞아요. IT라는 것 자체가 약간 보면 약간 독고다이인데 약간 한쪽으로 이게 굉장히 깊게 파고 이런 거 파는 걸 좀 적성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거 한번 파면 계속 이제 계속 막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맞잖아, IT가. 왜냐, IT가 막 이게 협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사람들끼리 팀을 다져가지고 협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각자 약간 자기가 맡은 걸 빼앗가지고, 그것만 막 미친 듯이 막 파는 거예요. 제 방송에 IT 전문가들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새벽 시간에서 안 계신데, 우리 안대리님하고, 저 누구야, 종일님하고 IT 쪽. 그렇죠, 맞아요. 재미없고, 그, 약간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누군가 경쟁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맡으면, 이걸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주문을 계속 걸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 2%인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른 거를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아예 IT를 제대로 파가지고 개발직으로 배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지보수보다는 개발직. IT도 유지보수 있고 개발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직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지보수는요 대부분 하청이에요. 보통 저게 뭐 SI라고 하던데 유지보수가 SI잖아, SI. SI가 뭐하냐면 보통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 보면 그 서버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 소속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제 하청을 준 외주죠, 외주. 용역업체. 따로 사무실 하나 주고 그냥 그것만 관리하게 만드는. 회사에서 뭐 서버 터진다거나 뭐 프로그램에서 뭐 바이러스 뜨면 그것만 이제 24시간 동안 상주해가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유지보수. 그래서 하실 거면 IT 쪽 배우는데 개발자 직군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보니까 경험하신 분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취업은 잘 되는데 대신에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경력을 안 써줘요. 이게 보면 대부분이 약간 용역업체 비슷하다 보니까 대우를 못 받고 약간 갑질도 많이 당합니다. 이게 이제 갑사한테. 만약에 서버 제대로 만약에 복구 못하면 당신 밥만 먹고 이거만 하는데 왜 복구 못해? 다음번에 계약 안 해줘야겠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 서버 터졌는데 복구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욕 먹어요. 그거 가가지고 막. 그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요, 힘이. 용역이다 보니까 힘도 없고, 약간 그 갑사 직원들한테 무시도 좀 받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SI 저 개발, 유지 보스보다는 저 개발 직군으로 가는 게, 그리고 개발 직군 가실 거면 취업은 아마 성남 쪽으로 가시기 좋을 겁니다. 판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IT 개발 직군을 가는데 어디서 배울지 아마 개발 직군 가면 무조건 판교로 가야 돼요. 서울보다 판교가 낫습니다. 무조건 수도권에서 좀 쇼를 봐야 돼요. 이 지방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잠실, 판교 여기 두 군데. 딱 이 두 군데 말고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지방에도 있긴 하지만 지방은 정말 열악해요. 예, 개발 직구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판교 잠실이 굉장히 커요. 게임 회사가, 특히 판교는 게임 회사가 밑진 데 있으니까. 그 잠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개발 회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이건 본인이 정말 원해야 돼요. 계정님한테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게 딱 절실하다. 이거에 대해 모든 걸 건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할까? 그러면 난 비추해요. 근데 난 이미 현실적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허리가 안 좋으니까 뭔가 무거운 걸 든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힘들어요. 혹시 사연 보내면 오늘 상담 가능한가요? 오늘요? 또 오늘 또 해야 돼? 야, 오늘 왜 이렇게 사연이 길지? 잠깐만요. 잠깐만. 사연 또 왔네. 일단 사연 좀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왜 이러지, 갑자기? 아니, 잠깐만. 일단 뭐 사연 일단 보내보세요. 아, 여기 적지 마시고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야, 씨, 오늘 방송 시간 환장하겠네, 이거. 진짜 꽉꽉 채우네, 꽉꽉, 진짜. 썰방만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지금. 썰방 지금 5시간 다 돼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시골에서 벗어나야 돼. 부모님이, 뭐, 님이 나중에 뭐, 수도권에 산다고 했을 때, 뭐, 원룸 전세금 정도 지원할 만한 돈은 해주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돈이 없다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가 살 때, 한 얼마 정도 하지?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억 한 2, 3천? 수도권에서 전세로 원룸 같은 거 구한다고 치면, 지원해준다고 치면, 만약 집에 돈이 막 그렇게 없다 이게 아니면,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야, 집이 좀 사네. 와, 집이 좀 사네요, 이 친구. 그러면 해야지. 야, 보통 IT 배우는 사람들 중에 IT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짠돌이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이분은 좀 지원금이 좀 있습니다. 다른 어떤 IT 배우는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분들은 힘들어가지고, 막 아껴 쓰고, 막 쪼개 쓰고, 막 반값 때문에 막 고시원 생활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생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것저것 잘 찾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IT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기는 그렇고, 남자로서 현장 일을 하기는 허리 때문에 좀 핸디캡이 많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못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폴리테크는 못 가는 거네. 맞죠? 결론적으로. 폴리테크 간다면 현장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직장을, 그러니까 현장 일은 더 좋은 곳에서 이 허리를 더 많이 보거든요. 중견기 한번 넘어가면 이제 신체 검사할 때 허리를 제일 많이 봐요. 허리가 안 좋으면 그냥 이건 뭐, 그냥 거기서 바로 아웃이에요, 그냥. 애초에 뽑힐 수가 없으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 봤을 때는 IT를 중점적으로 배워보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만약에 IT를 배워본다면 유지 보수 쪽보다는 개발 직군을 정말 배워보는 것이 낫다. 그리고 IT를 제대로 배운다고 치면 시골을 벗어나서 수도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 생활을 피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십니까, 계정님? 그래서 저는 IT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뭐 해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뭐 접는 거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25살에 배워서 뭐 26, 7에 나온다고 치면 뭐 그렇게 뭐 늦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님이 딱 좋은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좋은 게 있어요. 계정이. 뭐가 좋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님은 집에서 지원군이 있다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그 서울에서 자취하는 그 IT 배우는 그 신입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수도권에 산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야 너 수도권 물가 비싸고 월세 많이 나가니까 전세금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선뜻 해주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만한 돈이 없잖아 사실. 부모님도 살기 힘든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수도권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직장만 어떻게 구하면 월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서울에서 가면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90%가 그렇지 못해요.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는 거의 90%의 사람들이 다 월세 생활해. 한 10% 정도만 전세.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면 전세 대출. 그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월세 50, 60 내가면서 비싼 월세 내가면서 아득바득 살아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전세 가려고 하면 한 10년은 걸리지. 8년, 10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서울 쪽 노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해가지고. 아까 인덕대학인가? 인덕대학 좋거든요. 점대 중에. 그리고 IT 일본 취업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월세, 비싼 월세 울며 겨자 먹기 내고 있잖아. 왜냐 전세로 가고 싶지만 전세가 너무 비싸거든요. 전세 집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한국 땅이 좋습니다. 한국 땅이. 한국 땅이 좋아요. 뭐 돈 때문에 크게 아쉬운 것도 아니니까. 뭐 IT가 처음에 박봉일 하더라도 저분 같은 게 전세로 시작하면 어차피 다른 데 돈 나갈 데 없으니까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난 괜찮다고 봐요. IT가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이게 맞다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IT 좀 이름이 있는데 좀 괜찮은데 간다 하면 부모님 그거 하나 안 해주시겠어요? 자식이 잘 된다는데. 전세하면 뭐 돈을 다 까먹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사 갈 때.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접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절대 가지지 마세요. 공무원 됐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불화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도 힘든데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단지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죠. 공무원도 힘들어요. 사기업보다 많이 힘들어. 단지 안정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인생을 살고 계정님은 계정님대로의 앞으로 인생을 살면 돼요. 좀 약간 시전이 좀 있긴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젊잖아. 젊고 아직 기회도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의 어떤 그 2막을 열면 돼. 2막. 내 인생 2막. 1막은 좀 실패로 끝났지만 2막은 좀 더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계정님의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음? 더 이상
나약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정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몇 번째 썰이죠? 어,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